빌드업으로 가요? 예? 빌드업 니네 뭐 빌드업 짧게 하고 갔잖아. 안 그래? 네. 막 엄청나게 시간이 늘어나고 이러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늘 여기 1학년 내용 중에서 우리 미적분 1에 나오는 이제 합성함수 관련해서 그래프 그리는 건 안 나와요. 그래프 그리는 거 말고 합성함수를 해석함에 있어서 조금 더 익숙하게 하려고 요거 이제 수록해 봤습니다. 그래서 합성함수 내용을 잠깐 봅시다. 그림만 보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짜잔, 이렇게 보자. 첫 번째, x 집합에서 y 집합으로 f로 대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 x에서 fx로 간다 라고 하면 이거 메모 좀 할게요. fx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시 y부터 할게요. y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f가 도착할 수 있는 애들을 모아놓은 공역, 그래서 f의 공역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함수 오랜만이죠. f의 공역. 그렇다면 그 옆에 있는 이 녀석 z는 g의 공역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합성의 관점에서 볼게요. 파란색으로 가고 있습니다. x를 f에 대응을 시키면 fx라고 대응이 되는데 이 녀석은 f의 치역이 되겠죠. f의 치역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역할은 이때 y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를 여기서 끊으면 f 함수만 해석하는 거고 이어서 g 함수를 해석하니까 또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건너갈 때 얘는 갑자기 뭘로 바뀌냐, 뭘로 인식이 되냐면 같은데 g가 출발하는 g의 정의 역의 원소가 됩니다. 이거는 x 역할이 돼요. 그러니까 합성 시작하면 y 값으로 있던 게 다시 x 값으로 둔갑해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파란색으로 대응되면 저 녀석은 g의 옆에다 적을게요. g의 치역의 원소 y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건너를 보시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합성 함수더라. 그러면 요거는 이제 2개를 합성했지만 3개, 4개, 5개 이렇게 연속해서 계속 합성할 수 있어요. 왼쪽으로 잠깐 가볼게요. 그래서 합성 함수의 기호는 서클을 쓰는 건데 요거 표현해 봅시다. 합성 함수 해석하세요 라고 하면 항상 뒤에 있는 것부터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해석을 한다. 무슨 모양이든 뒤에서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해석을 시작하는 거니까 f부터 해석하고 그 다음 이어서 g를 해석한다. 따라서 함수 2개를 합성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미적분 1에서 우리 할 때는 오른쪽처럼 동그라미를 그려서 해석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뭐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극한을 구해보세요 또는 연속을 확인하세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합성함수는 그래프를 그려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합성함수가 정의는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오른쪽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방금처럼 f를 먼저 보내고 g를 나중에 보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x 집합에서 y 집합으로 그 다음에 y 집합에서 z 집합으로 똑같은 그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기 위해서 지금 왼쪽에 있는 내용을 얘기할 건데 f를 정의역 x를 몽땅 보내봤더니 요렇게 그 다음에 한 요 정도로 할게요. 요 정도로 요런 느낌으로 치역이 구성이 됐어요. 일부러 y라는 영역을 벗어나게 그렸습니다. 즉 벗어나는 부분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f를 대응시켰더니. 그런데 g라는 함수는 좀 합성하기 전에 g라는 함수는 y를 정의역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f를 대응시켰더니
y를 벗어나는 빨간색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영역에 해당하는 요 녀석들은 g를 타고 갈 수 있나요? 없죠. g를 통해서 갈 곳이 없어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g가 출발하는 곳은 y 안에 있는 애들만 출발을 하니까 얘는 갈 데가 없어. 대응을 시켜줄 g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지 않는다. 요거 체크 하나 하고 갑시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적분 1에서 다룰 거는 뭐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냐 안 되냐 여기 수준에서 다루는 건 아니고 합성이 되는 상황에서 다룹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서 해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 쭉 내려가 볼게요. 여기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우리 그동안 했던 것 중에 하나 체크해 볼게요. 예시 부분으로 가보면 F는 2차 함수, G는 1차 함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F 합성 G에다가 1을 넣은 결과 함수값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방법이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F 서클 G를 구해가지고 일반적인 함수식을 찾은 다음에 거기 X자리에 1을 넣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아까 뒤에서부터 해석하자 그랬잖아요. 직접적으로 G에다가 1을 넣은 결과값을 가져온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F에다가 X로 밀어 넣으면 된다 하던 거잖아요. 그지? 어느 게 더 쉬운 것 같아? 함수 구하는 게 사실은 번거롭죠. 식을 막 계산하고 정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함수식을 구하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숫자를 밀어 넣어서 건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방법 우리 하던 거니까 짚었어요. 아래쪽에 합성함수 성질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바꾸는 거, 앞뒤 위치 바꾸는 거. 조금 전에 봤듯이 뒤에서부터 해석하기로 했으니까 누굴 먼저 하냐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죠. 그러니까 F를 먼저 해석하냐 G를 먼저 해석하냐라는 건 완전히 딴판의 해석이니까 교환법칙은 합성함수에서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될 때도 있지만 이고요. 두 번째, 서클 합성을 기준으로 앞뒤를 바꾼 건 아니지만 순서를 바꾼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를 바꿨어요. 그죠? 괄호를 통해서 이때는 우선순위 바꾸는 거는 괜찮다.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이거였고요. 이제 세 번째, 여기서 i라고 표현된 거는 아이덴티티 펑션, 이거 뭐야? 항등함수지.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 그러니까 합성을 하면 항상 자기 자신이 나와요. 즉 f와 항등함수를 합성하면 이 녀석이 나오는 거고, 항등함수와 f를 합성하면 이 녀석이 나오는 거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항등함수. 오른쪽에다가 하나만 적고 갈게요. 요거는 이제 역함수는 쌤이 일부러 뺐는데 역함수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림 그려봐요.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대응시키는 함수 f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역함수를 정의하려면 원래 함수 f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1대1 대응이 만족이 돼야 돼요. 만족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그 역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f 인버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죠? 순서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f의 출발점 정의역은 x인 거고요. f 인버스의 출발점은 따로 적을게요. y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자가 y인 거지만 우리가 x와 y의 대응 관계라고 그냥 함수라고 생각하면 y 집합 안에 있는 것들이 출발시키는 x 값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잘 모르겠어? 오케이. 잘 봐봐. 여기가 예를 들어 3이라는 값이 있어요. f를 통해서 얘가 6으로 대응됐다고 생각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쌤이 f의 정의역은 x집합, 이름이 x, 그 다음에 공역은 y 이렇게 표현했고 그 인버스가 y에서 x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표현이 y에서 x로 가는 거지만 f 인버스에 6을 넣으면 3이 나와요.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집어넣는 것을 우리가 y는 f 인버스 x라는 역함수 로 표현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거는 x 역할을 한다고요. 이런 의미입니다. x 자리에 6 넣은 거.
이렇게 볼 수 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gx를요 위에서 정의한 f의 역함수라고 가정해 봅시다. 가정. 자, 그러면 첫 번째 g 합성 f를 하면은 요 놈은 간략한 표현으로 g 괄호 열고 fx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g가 f의 역함수니까 f 함수와 그 역함수 합성하는 중이죠. 원래 함수와 역함수 합성하면 항상 무슨 함수가 되죠? 지원아? 봐봐. 아까는 숫자로 해놨지만 여기가 x야. fx로 대응됐지? 근데 그거를 다시 인버스로 보내래. 어디로 돌아와? 넣었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죠.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를 무슨 함수? 항등함수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죠. 자, 여기서 기억할 거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봐봐. g를 f 역함수라고 뒀으니까 역함수와 원래 함수 합성하면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는 identity 펑션 i라고 써요. 이렇게. 괜찮죠? 그러면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f circle g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순서대로 이렇게 합성했어요. 그러면 f 열고 gx 합성 이렇게 될 건데, 얘는 우리 뒤에서부터 해석하자고 그랬으니까 gx 즉 f의 역함수부터 해석을 해야 되거든. 그럼 출발점이 어디냐면 이제 여기에요. 그러면 역함수를 타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f를 타고 돌아오면 또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함수죠. 이거 뭐라고? 항등함수라고요. 그래서 얘도 identity 펑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결론은 원래 함수와 역함수 합성하면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항등함수야.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얘네 둘이 해석 순서가 좀 다르죠. 다시 첫 번째 줄은요 f부터 해석을 하고 g를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는 g를 해석하고 f를 해석해요. 결과가 둘 다 항등함수인데 엄밀히는 잘 봐봐. f부터 해석하는 애는 출발점이 어디예요? 요 녀석이야, 그지? 그러니까 f 해석했다가 돌아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출발점이 x 집합인 거고, 역함수를 먼저 출발시켰던 밑에 줄 gx를 먼저 출발시켰던 녀석은 y에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y가 출발점인 거예요. 이 말은 뭐야? 출발하는 집합, 즉 정의역이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쪽은 identity 펑션의 오른쪽 아래에 출발하는 정의역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밑에는 출발하는 정의역이 y집합이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될 거고,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래 함수, 역함수 이거 합성할 때는 identity 펑션이라고 하고 그냥 갑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열어놓고 보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정리하면 오늘 개념 정리는 끝났어요. 그러면 숙제